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네, 오늘은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주제가 이제 환상의 세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강력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내가 보이는 대로 실제하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다른 구조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1차원적으로 고정화되게 바라보지 말자. 우리가 이 외부 세계를 확정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믿은 그 생각에서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사실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그렇게 고정화되게 그럴 거야 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세계 자체가 약간 플렉시블한 거죠. 이 세계가 정말 다양한 확률과 다양한 가능성들로 가능한 곳이구나 부터 여러분들이 있으셔야지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까먹고 그냥 살아오셨나요? 뭔가 이 세계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다채로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 좋아요. 안 되는데 더 화가 났어요? 네, 좋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계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바꿔보자. 그걸 원해서 사실은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세계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허황된 것을 바라고 있다든지, 두 번째, 너무 나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 위주로만 선택하는 어떤 것들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내 안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막고 있다든지 이 기저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조금 어렵지만 좀 되면 좋겠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걸 방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꼭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가 일단은 가변형적인 상황에서 있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나겠죠. 네. 우리 아빠일까요? 물론 아빠도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겠죠. 네, 아빠도 아빠의 무언가 주장을 할 테고 내 파트너도 뭔가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나 역시도 내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죠. 네. 우리는 이것에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나다. 그러면 문제를 만든 것도 누굴까요? 그렇다면 문제를 만든 것도 나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누굴까요? 푸는 것도 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건 나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내 안에선 나도 모르게 계속 프로그래밍이 작동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조금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될 것이고 내가 바꾸는 걸 선택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만족스럽다면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는 건 나의 의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아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길래 지금의 여러분들 삶이 이런 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화살표를 외부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외부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 화살표가 나를 향하기 시작한다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면 오케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겠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것인가? 우리의 첫 시작은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아직은 주장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매우 강한 확신과 이게 맞아라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게 100% 오라라는 생각으로 아마 밀어붙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이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선가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일까? 혹은 내가 문제일까? 혹은 어떤 시스템이 문제일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상호작용하는 내 생각을 바꾸든 내 인식을 바꾸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화살표는 나에게로 오게 되는데 그동안의 나의 사고방식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틀렸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맞아. 내가 이걸 원해. 아니 세상이 왜 이렇단 말이야? 라고 늘 화살표가 외부였는데 우리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꼬여 있지 않았을까?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을까? 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추리가 합당한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내 인생이 모두 다 틀렸다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좀 싫지 않나요? 헛살았다? 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거 원해, 뭐 이게 나라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
그 모든 게 틀릴 수 있어. 너가 틀렸어부터 시작합시다. 나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나는 많은 걸 배웠고요. 나는 이제 이미 많은 걸 알아요. 그걸 기반으로 나는 선택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몰라부터 시작을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부감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궁금해요. 내가 틀렸어. 그럼 뭐지?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넌 잘못됐어. 넌 틀렸어. 넌 어리석어. 넌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존재를 거부당했다. 짓밟혔다. 그동안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넌 틀렸어. 넌 아무것도 몰라. 넌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지 않나요? 우린 이런 말에 대해서 그냥 일단 쳐낼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내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호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이게 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나의 시스템이니까. 근데 제3자가 나를 보고 너 틀렸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마 바로 거부감을 일으킬 거예요. 이게 일종의 나를 보호하는 이제 방어기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마치 왜곡돼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잘못 조립됐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엉망진창인 구조 속에서 그냥 이런 게 맞다라고 나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살아오게 됐다라면 우리는 내 안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로서는 이게 이제 맞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식 시스템이 정말로 맞았다면 그럼 정말로 제대로 기능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어떤 단순한 진리?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이유들이 사실은 있는데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오감적인 감각기관으로 내가 느껴서 내 안에서 판단한 것만 내 식대로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이 틀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각자가 다른 식으로 다 기능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식으로 저 사람을 이렇다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오류가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는 그게 오류라고 생각조차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넌 틀릴 수도 있어. 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거부감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는 거를 되게 완고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당신이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당신이라면 당신이 지금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돌아가고 있는 걸 당신은 아냐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당신이 지금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당신이 뭘 알고 있느냐. 되게 일부분만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럼 나는 틀렸어.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 오류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맞다부터 시작을 하면
나는 이 기본적으로 내 모든 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맞다라고 반응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바라보고 싶다면 그 시작을 틀렸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한테 지금 오류가 있어.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씩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는지 다시 체크해 보자. 이거는 납득이 되죠. 나는 그동안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오, 그럼 틀렸으면 빨리 오류 고쳐야지. 그럼 좋아.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시 검증해 보겠어. 이건 내 안의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감시자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하나씩 다시 감시하겠어, 다시 체크하겠어, 점검하겠어. 그리고 오류가 생기면 어쩔 거예요? 고쳐야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 내 안의 오류를 내가 바로 잡겠다는 의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틀리지 않고 나도 내가 뭐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맞다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본인에게 되게 관대해지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틀리지 않았어. 네가 나 이거 틀렸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가 이제 오류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외부 세계도 고정화되지 않고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나에 의해서 내 인식이, 외부 세계를 반응하는 내 정보가 왜곡되는데 내 안의 시스템도 지금 왜곡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금 오류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오류가 있나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됐나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맞다고 생각한 거를 신뢰할 수 있나요? 몇 퍼센트 신뢰할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10%? 뭐는 신뢰하고 뭐는 안 신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는 뭐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범인이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왜곡하고 있을지 어떻게 아나요? 누가 범인이고 누가 동지인지 어떻게 알죠, 지금? 지금 어디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지 어떻게 알죠? 몰라요. 방어 기제가 피해가기 위해서, 방어 기제는 뭐예요? 내 안에 오류를 계속 방치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삐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세팅이 잘못됐는데 이게 누군가가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치려고 할 때 방어 시스템이 이거는 안 돼! 라고 방어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 들어! 틀렸어!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방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방어 시스템은 잘못이 없어요. 이 방어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 방어 시스템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어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방어를 할 건데, 이 방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오케이, 나 지금 완전 에러 상태야. 나 지금 뭔가 고장났어.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어. 방어 시스템 너가 작동하는 것마저도 난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작동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방어 시스템도 지금 삐딱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에 너무 삐딱하게 오래 쌓여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하고 체크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것도 나를 신뢰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모든 것들이 오류일 수 있으니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어느 오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의 오류와 나의 무의식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트래킹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내 안의 시스템이 오류가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옳다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케이, 내 안에 오류가 있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안에 오류를 잡겠다는 건데 일단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시 역추적함으로써 내 안에 어떤 사고 구조와 어떤 무의식 정보가 있는지를 일단 지도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펼쳐놓고 오류가 있는 것부터 다시 버리든지 고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이를 이제 한 장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한된 사고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항을 한번 그냥 읽고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문장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를 빨리 즉흥적으로 적으시고 나는 성공하려면 뭐뭐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야를 빠른 시간 내로 탁탁탁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빠른 스피드로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프레임을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쓰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질문이 있죠. 뭐 성공, 돈, 행복, 불만족, 그리고 뭐 좀 더 나은 삶, 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늘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이래야만 돼라고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네, 한번 몇 사람 이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쓴 거를 이제 얘기하세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피와 땀이 필요하다. 네, 또 다른 사람. 돈이 필요하다. 운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 용기? 성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음과 알. 성공하려면 마음과 알미 필요하다. 네. 저는 처음엔 노력이라고 썼다가 네. 나중에는 바꿨어요. 내 뜻과 우주의 뜻이 일치해야. 내 뜻과 우주의 뜻이었다. 좋아요. 그 이유는 성공한 자가 그렇게 말했기 성공한 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좋아요. 또 이유. 그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또 이유.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운의 굴레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성공을 바라보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스스로 설정한 용기 부족이기 때문에. 성공을 방해하는 건 스스로 설정한 용기 부족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은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네요.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럼 그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근데 나는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성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말로는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하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뜻과 우주의 뜻이 다르면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내 뜻과 우주의 뜻이 다르면 성공 못할 것 같다. 네. 자, 여기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내가 적었어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할까요? 그거 놓아버린다고 성공이 안 될까요? 꼭 그 방법이어야 돼요. 그 방법 아니면 성공이 안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게 없어지면 어. 성공이라는 나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지고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 예, 나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지고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져도 돼요. 근데 내가 적은 그게 아니어도 될까요?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노력이 없이 성공을 한다는 건 너무 날로 먹는 얘기예요. 그치? 지금 노력이 없이 성공을 할 수 있어를 못 믿겠잖아요. 근데 또 노력만 한다고서 네. 노력한 사람이 또 다 성공하지는 않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치?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만 돼? 날로 먹으면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가능성을 본인이 막아요? 누구는 낙하산처럼 운이 좋아서 성공했잖아. 누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 가능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철통 방어를 해버린 거라고요. 다른 분들 어때요? 지금 성공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만약 그게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적은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터프한 방법 아닌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며. 만약에 요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좀 덜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나는 이 방법이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 방법 꼭 할래요. 이런 고집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내가 그 가능성을 내가 막아두고 이게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냐고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돈은 뭐뭐다? 최고이다. 돈은 최고이다. 자, 돈은 뭐뭐다? 성공에 이르는 재료. 성공에 이르는 재료다. 네,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좋아요. 또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신성한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내 거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내 거다. 네. 가진 자에게 집중된다. 와, 여기 한계들이 나오죠. 자,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그래서 나에게 돈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네. 내 그릇보다 넘치면 날 해치기 때문에. 그릇보다 넘치면 날 해치기 때문이다. 삶에서 중요한 거 같이 있고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 삶에서 중요한 가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가치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 이유는 그게 이유예요.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좋아요.
돈이 없다면 삶의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다. 네. 현실은 움직이는 도구. 현은 음식은 도구이다.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야지만 더 여러분들의 삶이 편하고 움직일 수 있고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예, 좋은 도구고 돈이 있으면 좀 더 빠르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돈은 뭐라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돈에 대해서 돈이 없어도 뭐 행복한 사람들, 돈이 없어도 뭔가 뭐 자유롭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다고요. 아까 누가 뭐라 그랬죠? 여기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내 거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내 거다. 그 말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그릇을 키우는 거에 관심이 왜냐면 넘치면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주저없지 않아요. 잠깐만. 그릇이 키워야지만 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만큼의 돈. 근데 그릇이 상관없다면. 그러니까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릇이어야지만 나는 돈을 쓸 수 있고 망하지 않을 거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내 생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릇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해. 로 귀결돼 버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릇이랑 상관없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부자가 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부자야. 근데 그릇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이 있어.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사람의 사정이지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나는 뭐 내 그릇이랑 상관없이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지금 막아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거에 나를 다시 가뒀어. 내가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라고 일종의 합리화를 해버린 거라고요. 이게 내가 가진 제한된 의식 구조의 프레임들이고 나는 이 안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위안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생각을 깨는. 근데 그냥 이 돈 네가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빨리 받아야지.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빨리 받아야지. 나에게 이런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라고 우리는 또 거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당연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스텝에 걸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작동을 해라는 이런 생각 대신 그냥 미라클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되나요? 돈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내 관념이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마법 같은 방법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나한테 그냥 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놀라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적이 더 자주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일어나는데 놀랄 거예요? 헉,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머 놀라워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라고 지금 당신 앞에 굴러온 복을 어머 번지수 잘못 찾았나 봐요, 다른 사람한테 갈게요
라고 그냥 보낼 거예요. 일어나면 오, 당연히 번지수 잘 찾아왔어요. 이 자리입니다. 라고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듯 올 때가 됐는데 왔네. 제때 도착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제 그럴 받을 만한 조건이 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내 제한된 생각이 좀 없으면 안 되냐고요. 근데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제한된 생각이 나한테 오고 있던 운도 걷어차 버린 게 아니냐고요. 번지수 잘못 찾았네요. 나는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돈이 갑자기 떨어지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거든요. 나 이거 지금 당장 쓸 데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에게 한 20억 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걸요? 잘 쓸 수 있어요? 당연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1억 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만질 일이 없잖아요. 벌 일도 없잖아요. 매달 몇백씩 벌어서 언제 1억 벌어요? 그러니까 멀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억이 있어. 그러니까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보니까 지금 이제 수천만 원이 이제 매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백만 원 이제 우스워. 몇만 원은 너무 우습고 몇백도 우스워. 왜냐면 수천이 왔다 갔다 해, 매달. 그러니까 매달 내가 1억 원을 쓰는 건 아닌데 수천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억, 2억도 약간 가까워요. 근데 언젠가 내가 1억, 2억이 왔다 갔다 쉽게 할 때가 있겠지. 그럼 그때는 또 몇백억이 우스워 보이겠지.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나는 몇백억이 내 삶에 등장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근데 등장할 수도 있지. 여러분 삶에서 매달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몇 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몇백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누구는 몇천억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까무러치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나한테 갑자기 그런 돈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이미 그것을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제 아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이제 맨날 이제 비행기 타면 이제 맨날 싼 거 알아보죠. 맨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비즈니스 탄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같은 돈으로 3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3배를 더 내냐는 거지. 물론 돈이 있으니까 내겠지. 근데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그거를 타야겠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낭비하지? 이상해. 왜 기회를 날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해서 난 돈을 더 벌어서 그거를 타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너의 삶에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해? 왜 너의 삶은 이게 맨날 절약하고 아끼고 이코노미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는 퍼스트 클래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맨날 이게 너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고 어느 날 내 생각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니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건 좋아. 쓸데없이 낭비 안 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게 너 삶에 영원히 당연하겠다고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당연히 비즈니스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올 거고 언제는 너가 퍼스트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올 거야. 근데 내가 뭐 그걸 욕심으로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너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풍요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올 거야. 제발 그 빈곤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 라고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여기까지 갑자기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내 안에서 그 결핍과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진짜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 나가고 많이 쓰고 많이 왔다 갔다 해. 근데 하나는 알아. 빵꾸는 안 난다. 근데 많이 쓰면 많이 벌 것이고 조금 쓰면 그만큼을 조금 벌어. 그래서 오 이거 정말 신기한데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더 쓰기로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빵꾸가 안 난다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바퀴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벌고 조금 쓰고 조금 벌고 여기 이랬는데 조금 더 써도 빵꾸가 안 나.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벌어. 조금 더 많이 쓰면 조금 더 많이 벌어. 근데 이게 뭐 엄청 플러스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뭘 배울 수 있냐면 와 해도 되는구나. 와 조금 더 믿어도 되는구나. 조금 더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구나. 왜?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마이너스는 문제인 거죠. 근데 너 너무 현실 감각 없이 그냥 막 돈만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현실 감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내가 가진 제한된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뭔가 일하고 뭔가 돈 벌고 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제한된 의식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무한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로 일을 하고 살아가도 되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나한테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이제 뭐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죠. 네. 근데 제 삶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종종 일어났다고요. 막 이렇게 센터에 이제 옮길 때도 갑자기 막 누가 인테리어 하라고 막 돈 3천만 원씩 주고 전주인이 막 센터 옮긴 거 미안하다고 인테리어하고 5천만 원 주고 막 꽁돈이 그냥 돌아와. 누가 보면 기적이죠. 근데 그 말은 돌아가게끔 그냥 시스템이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지 않을, 빚쟁이 되지 않을 만큼 시스템이 그냥 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걸 신뢰하죠. 아, 정말 이 우주는 무한한가 보다. 이 우주는 원래 무한한데 모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 작은 내 생각에서 절대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돼. 절대 나에게 이 많은 돈이 절대 내 인생에 등장하면 안 돼. 나는 그릇이 작거든요. 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언젠가 내가 내 제한된 의식을 없앨 순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와, 언제나 나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근데 너는 맨날 그렇게 삐딱한 가능성만 자꾸 생각하는데 갖다 버리자. 여기 지금 오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가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 언제나 나한테 올 수 있어를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제니까. 근데 그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지금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오류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게 맞다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 세상과의 교류를 느낄 수 있는 힘. 세상과의 교류를 느낄 수 있는 힘. 네. 나를 잘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자존감이 필요하다. 아, 자유로? 안 돼요. 원래 뭐로 썼어요? 그래, 그게 당신의 프레임이라고요. 네, 좋아요.
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유 뭐라고 썼어요?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 네, 그게 없으면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그게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나요? 그게 없으면 운전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게 없어도 우리는 원래 운전한데 나는 그게 있어야만 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네, 그 다음 지금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의 별 볼일 없기 때문이다. 네. 지금 충실하지 않아도 미래에 멋있을 수 있다고요. 네. 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생각들이 같이 겹치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한 생각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내 불안한 생각 때문에 지금 내 행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다른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불안함이 없다면 행복에 대해서 이유가 달라지겠죠. 지금 내 불안함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불안함이 없다면 행복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지금 뭐에 발목 잡혀 있다고요. 내 감정을 잘 이해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언제 내가 불행하고 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저가 행복한 아는 게 감정을 이해해야지만 행복한다. 네.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남자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게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냥 비이성적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러니까 행복하거나 그러니까 행복을 외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제 자신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 내부에서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한테서 안 찾으면 안 될까요? 굳이 안 찾아도 행복할 수 없나요? 행복이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느끼잖아. 어떨 때는 되게 그냥 행복한 순간도 오잖아요. 어머 살아보다 어머 예쁜 꽃이네. 날씨가 아름답다. 어머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감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라고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부터 열어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정해진 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다른 식으로 올 수 있다고요, 행복은. 네. 세상의 흐름을 느끼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 네. 뭐 그 방법도 뭐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간님이 행복한 게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뭐 삶 속에서 여러 경우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유를 없애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이제 했을 때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 이유가 아니면은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의 흐름을 못 느끼면 운전하고 행복하지 못한가 이걸 이제 생각해봤어요.
예. 그때 현재로서는 그걸 없다고 치면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런 방황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못 느껴도 갑자기 맛있는 음식 먹는다든지 갑자기 좋은 친구들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우주의 흐름을 안 느끼고 그런 거 못 느껴도 그냥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네 뭐 그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은 늘 사방에서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 행복을 우리는 잊어버린다고요. 행복을 느꼈는데 행복은 이런 식으로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지금 사방에서 소사 행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느꼈는데 나는 그걸 행복이라고 인식 안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지만 궁극적인 행복이야 라고 하는 틀을 내려놓고 사방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계속 만나자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진짜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네. 모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기준이 다르게. 행복의 기준이 틀리면 행복이 못 찾아오나? 모두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아까 행복의 삶의 네, 자유라고 했어요. 자유. 네, 그 자유.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모두가 때문에. 기준이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사실 자유란 게 네. 돈의 자유도 있고 이제 시간의 자유도 있고 그런 모든 정신적인 자유까지 그런 다 포함한 거여서 또 이유는 그런 자유가 있으면 내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 그래요. 좋아요. 자유 좋은데 진짜 자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죠. 사실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자유죠. 네, 좋아요. 자유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다음 질문 갈게요. 지금 내 삶에 나는 불만족하다.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가 뭐죠? 제가 하는 것에 반대. 머피의 법. 머피의 법칙까지. 네.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으세요? 요즘에 그래요. 안 돼요. 머피의 법칙 없어요. 네. 없어요. 깨고 싶어요가 아니라 없어요. 네. 그냥 확률상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법칙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일이 한 4-5번 일어나면 어디에 갇혔나 보다, 어디 법칙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 보이잖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한 10몇 번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확률상.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뭔가 이렇게 그랬나 보다, 이렇게 내가 지금 안 좋은 에너지에 쌓여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다시 또 그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인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 테지만. 하지만 생각만큼은 여러분들의 제한된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프레임에 내가 자꾸 갇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다른 인과적인 법칙 물론 있죠. 근데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죠? 딸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현재 제 삶에 가장 큰 이슈. 딸이요? 딸과의 문제가
불만족한 이유는 딸이 딸이 어차피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딸이 안 좋기 때문에. 헉, 딸이 안 좋으니까 불만족하시는군요. 그로 인해서 모든 저의 많은 감정들이 다 이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들이 계속 그럼 지금 그 모든 문제를 딸에게 돌리고 있는 건가요? 돌리는 거는 아닌데 내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는 이게 딸 때문에, 딸의 상황 때문에 불만족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밖에 갔다고요. 근데 불만족한 이유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꾸 저를 자책하게 되고 모든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제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책을 하는 것도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네거티브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자책이나 네거티브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그 상황을 그냥 담당하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네거티브한 감정을 내가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딸 때문에 내가 불만족해라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류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되는 오류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이게 없다면 딸 때문에 불만족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다음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성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계속 그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성과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지나쳐 버리겠네요. 그렇게 살아왔었다가 어. 얼마 전에 그거를 여기서 자꾸 그것만 잡고 있는 계속 떨쳐는데 이게 확장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잡고 있으니까 답이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풀렸어요. 좋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 피드백이 못하는 부분을 하니까 아, 또 이게 이렇게 푸는 거랑 그냥 가졌어요. 맞아요. 이거 그냥 깨고 이렇게 가보자. 그냥 쭉 풀리는데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분. 그래도 만족한다. 지금 내 삶에 나는 불만족하다.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저 그냥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오케이? 패스? 네, 좋아요.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여유 없나요? 뭐 1분? 네. 네. 여유를 만드는 건 정말 내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는 사실 언제나 만들 수 있지만 이것도 내가 관념적으로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유는 뭐 1분이든 하루든 뭐든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만 있지 않는다면 네, 좋아요. 불만족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도 못하는 게 있을 때. 네. 돈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돈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한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돈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불만족해.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유라고 생각하는 걸 없애자. 왜냐하면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옭아매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게임은 이유를 없애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따라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무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 건 이 이유를 나타나자마자 이 이유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게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없어도 뭐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꽂혀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만족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발견하는 순간 그 이유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그 에러 시스템인 거거든요. 네. 시간을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불만족하다. 네. 네. 그 선택은 나 자신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뭐 선택해놓고 다시 또 불만족해야 하는 거죠. 네.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꼭 돈이 아니어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맞죠? 예, 맞죠. 만족스러운데. 근데 잘 봐봐. 재산이 늘어나려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돈이 없다라는 돈에 대한 불만족, 돈이 싫어, 나빠,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돈에게 네거티브를 보내면 얘도 싫어하고 안 온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돈, 언제든지 웰컴해. 너 나랑 친하지. 언제든지 반겨줄 거야. 심지어 이미 있어. 충분해. 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좋다. 왜냐면 결핍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불만족해. 피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네거티브한 결핍이라는 에너지가 계속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자꾸 이거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고.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 내가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진짜 만들어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포커스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 결핍을 선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좋아요. 다음 문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 이유는? 가족이 뭔가 부치병에 걸리면은 그걸 걸렸다는 거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든 나든. 오케이. 현실 상황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속박을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나죠. 잠재적으로 그 속박을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가족의 속박을 내가 만들어낸.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돈이 없어 누가 아파 그게 내가 만들어냈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속박이라고 느끼는 건 나라고요. 네. 뭐 우리 아빠가 아파요. 우리 누가 파산했어요. 돈이 없어요. 물리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감내할 수도 있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서 굉장히 내 자유가 억압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나라고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래 유감스럽게 우리 상황이 이렇긴 한데
오케이, 도전 과제가 왔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미션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션처럼 느낀다면 그건 속박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미션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네. 결단력이 필요하다.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주저하게. 네, 그렇죠. 결단력이 필요하죠. 주저앉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주저앉는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이게 내가 꼭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결단력일 수도 있고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자신을 이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고 용기 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작책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모든 게 이게 내가 이런 운명이야, 그러니까 약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럼 미션이 온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풀지 못하는 미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해결할 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해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건 또 왜 나한테 왔어, 이게 무슨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단력 좋아요. 근데 그 내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가 이 왜곡된 생각에서 자꾸 왜곡된 선택을 당연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왜곡된 생각을 하나씩 맞서 싸우면서 그래, 인생이 힘드니까 나 자신에게는 용기를 줘야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뭐 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풀면 된다, 그 문제를.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이 가능성에서 현명한 답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면서 푸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건강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일이 많아서 이 일을 다 하려면 버텨야 되군요. 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건강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꼭 이 많은 일을 견디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인과가 있다면 올 거예요. 하지만 현명하게 푸는 게 답이고,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면 충격이 또 덜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다시 없애버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내맡긴 자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잘 돌아갈 것임을 내 내면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한 생각과 어떤 감정들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네, 내 맡기는 건 좋죠. 내 맡기는 건 좋은데 가끔은 선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들을 다 내에 맡겨버리면 내가 사라지죠. 내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더 어떤 우주의 흐름을 타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맡기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내 맡김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에서 옳은 결정과 내 삶을 나의 주체로서 내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언젠간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삶을. 그런데 이 삶이
내 어떤 무의식적인, 내 에고적인 선택이 아닌 정말 내 삶을 발현하기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 걸리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나를 비우고 맡기고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내 삶을 그 비워진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주도권은 다시 나한테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순리대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근데 이게 한 가지 기억을 할 건 언제나 맡기는 게 완전한 답은 아니다. 비움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서요. 그게 바로 내 삶을 창조해 나가는 민재님이 그동안 이제 비움의 삶을 잘 선택해 왔어요. 그리고 그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종국에는 내 안에 가장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진 모든 것의 순리와 딱 맞아떨어진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근데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완벽한 상황을. 그거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힘을 그때 내가 다시 찾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창조를 하게 돼요. 창조의 주체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사라지는, 이 순리대로 살면서 맡기면서 내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선택이 바람 없는 바람의 선택, 모든 가장 완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일단 쉼을 선택하세요. 그거는 필요한 거니까. 네. 과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동의해요. 네. 이거는 뭐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쉬시죠. 쉬고 선택을 하세요. 네. 상태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네. 쓸데없이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오케이. 네, 내려놓음 필요합니다. 네, 내려놓고 긴장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뭘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예. 너무 바라만 보고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예.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 그게 올 거라는 그냥 믿음만 갖고. 여기는 약간 좀 명료한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간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이거는 조금 내 에고가 그러니까 좀 잘못된 원하는 거네. 그러니까 좀 치우고, 이건 정말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하면 아마 개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시간이 모자른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딱 적절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어떤 무의식이 정돈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기회가 필요하다. 기회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나의 한계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프레임이죠. 기회가 있어야지만 내 한계를 깰 수 있어.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계를 깰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다. 좋아요. 그 기회가 없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기회라는 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찾아오고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좋아요.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나는 뭐가 제일 소중하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이유는? 힘들 것 같은데. 그들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을 통해 내 존재가 생각. 그들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아닌가요? 왜 우리 엄마가 죽으면 슬퍼요? 우리 엄마 못 보니까. 우리 엄마는 이미 툴툴 떨고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왜? 엄마께서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는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아름다운 거죠. 근데 다른 한측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이 아름다움을 쫓고 집착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한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고, 내 전 재산을 가진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치니까. 근데 다른 말로는 그 가치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네. 근데 때로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서 그냥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게 사실은 더 건강한 거죠. 네, 다음이요.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타인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 맞는 말이죠. 네. 다만 그 나를 소중하는 마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건 사실은 맞습니다. 네. 다음은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게 소중하다. 그 이유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균형은 뭡니까? 뭘 균형이라고 봅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번 더 왜 그래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가족들에게 뭔가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간을 선택하는 건 좋죠. 예,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아 나가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제로가 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도라고 하죠. 어떤 이제 치우친 것에서, 그러니까 일단 치우친 건 일단은 뭔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벗어나자. 예, 근데 그 중간도 잘못된 프레임에서 자꾸 중간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완전하게 내가 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간을 선택한 건 괜찮다. 네.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 이유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내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이유를 내 자신
그냥 나는 소중하니까. 좋아요. 네. 자꾸 주상적으로 봤을 때 네. 나는 열려 있는 것이 아, 열려 있는 것이 소중하다. 그 이유는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태라는 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어디에 뭐 생각이 갇혀 있거나 이런 그런 것보다는 내 생각이 자유롭게. 몸도 편안하고 뭐 좋습니다. 네. 뭐가 소중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소중하다.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소중하다. 그 이유는요? 그게 그 삶의 모든 기반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소중하다. 네, 근데 이제 네.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제로 같은 관점을 제로 같은 관점.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도 저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네. 그 이유는 내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비싸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죽이려는 사람의 업을 쌓지 않게 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살려고 노력하죠. 모두가 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뭐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다는 건 그 이유는 내 프레임이에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일부는 프레임이기도 하고 일부는 약간 내추럴한 답변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생각에 이 생각이 내 행동에 반영을 하는 약간 제약적인 거는 일단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자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내추럴한 어떤 답변들이죠. 혹은 이유가 없는 답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추럴한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뭐 때문이에요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주장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틀릴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만 아마 몇 가지 여러분들의 그 고정된 틀이 보이시나요, 지금? 감지가 된 것들? 그러면 그 틀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삭제.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유라고 생각한 것들 한번 삭제해 볼까요? 삭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게 나를 지금 가두고 있었어? 다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 삶에 정당화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생각 말고도 나는 다른 생각들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래야만 된다는 삭제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삭제했어요? 꼭 이렇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된다는 삭제해요. 그리고 위에 첫 번째 문장. 성공을 하려면 뭐뭐가 필요하다. 내 답변도 삭제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삭제하세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거 지금 몇 줄 있죠? 다 삭제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나요? 이건 여러분들을 가둬두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다시 해봐요. 이거 말고. 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하나 또 선택했어? 또 그거 맞다고 우기고 있어? 그 순간 또 삭제를 하세요. 왜냐면 매 순간 내가 뭘 선택할지는 매 순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가능성들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또 이래야만 돼라고 내가 또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삭제를 또 하라고요. 그럼 내가 또 갇혀 있잖아요. 또 다른 것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할 거는 이 여러분들이 뭐 이래요 라고 하나 주장할 때마다 일단 삭제. 그리고 뭘 다시 넣어요? 그거 말고 더 많은 좋은 가능성들이 있잖아?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래? 그걸 일단 다시 선택해 보라고요. 지금 이 대답보단 나으니까. 그리고 그 대답도 창의적인지 좀 더 좋은지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버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이건 아주 스투피드해. 이거는 되게 최악이야. 일단 이건 버리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당분간 해야 될 건 일단은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일단 버릴 거예요. 버리고 다시 무한한 걸 다시 넣고 다시 버리고 다시 무한한 거 넣고 우리가 이 무한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까지 계속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의식구조로 다시 바꿀 수 있는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뭔가를 생각하려면 그 생각의 틀을 계속해서 깨고 또 내가 또 창조하고 또 깨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렇죠. 네. 지금 아직 우주의 시스템도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의 시스템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 장난 아니게 바보네. 좀 다시 좀 창의적으로 갈아 끼자. 그러니까 이렇게 납득이 될 때까지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걸 하는데 저희가 생활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네.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어떤 뭐 일에 관련돼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 막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나의 내 머릿속에서 이 선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지? 아니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응용을 하시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안에서 답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최선이야 라고 어떤 답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몇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뭐가 필요해, 뭐뭐가 좋아, 뭐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적었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럼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진 이제 고정관념인데 꼭 그래야만 되나라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조금 질문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몇 개는 조금 이상한 답변이 있고 몇 개는 좀 그럴듯한 답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나마 그럴듯한 답변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 자, 옵션이 3개였어요. 근데 그나마 그럴듯한 답변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거 말고 더 창의적인 방법은 없니? 더 창의적인 방법 2개만 더 생각해봐. 그 옵션이 다시 3개가 됐죠? 3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 전보다는 약간 나으니까. 질문을 한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바로 선택을 하지 말고, 바로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으로 그냥 했던 대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에 이게 이유들을 한번 달아보고 그 이유를 보면 약간의 프레임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몇 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약간 그럴듯한 답변 하나 선택해. 그러면 이거 남겨놓고 좀 더 창의적인 무한한 가능성의 답변을 2개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3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고 구조를 자꾸 전혀 안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대로 계속 생각을 하면 변화는 없어요. 알겠나요? 자, 마무리할게요. Create your laugh with Zero.